흡연하시는 분들은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담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독 단계로 접어들었으면 성공률이 높지 않다. 어려운 거예요, 금연은.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에 담배를 5갑, 6갑 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정말 한 번에 끊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게 된 계기가, 저는 단국대학병원에서 금연 클리닉을 오래 하고 있는 의사 정유석입니다. 그동안 제가 본 환자 수를 판산을 해보니까 한 7, 8천 명 정도 이상은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흡연자의 한 80%까지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실제 설문을 해보면 한 50%는 1년 전에 금연 시도를 한 번은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흡연자가 금연을 원하고 또 시도도 자주 하는데 그 의지만으로 성공하는 건 한 3%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했다가 97%는 실패하니까 정말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서 금연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률을 많게는 40% 이렇게까지 올려놔도 또 1년이 지나면 또 한 7, 80%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률이 낮은 거죠. 담배 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지로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니코틴을 조금씩 줘서 달래가면서 끊는 니코틴 대체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니코틴을 뇌에서 차단해서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내게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자녀를 출산하기 얼마 앞두고 있다든지, 손자 손녀를 곧 보게 되는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 대개 흡연자들이 생각할 때 독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위로는 나는 필요해 라고 그냥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당신의 지금 건강 문제에 있어서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거다,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을 때, 그럴 때 금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나눠보았을 때, 자신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의 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여 년 금연 클리닉 하면서 가장 담배 많이 피는 분을 만나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랬던 게, 하루에 담배를 5갑, 6갑 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하시는 일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타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계속 줄담배를 피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5갑을 피게 된 건데, 이분이 정말 한 번에 끊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게 된 계기가, 사실은 흡연하고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이혼도 하셨어요. 뒤늦게 이제 사랑하는 분을 만난 거죠. 그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새 삶을 사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다가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정말 그분은 단번에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구나, 사랑,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오면 그런 계기를 좀 찾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엄청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정말 막 30년, 40년 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담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니코틴이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물론 안 좋아요. 니코틴이 그냥 원액을 마시면 죽어요. 경구로 먹었을 때는 한 1g 정도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이지만, 그 니코틴 자체를 우리가 흡연할 때 들어오는 양 정도로는 암을 일으키진 않아요. 단지 이제 중독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해서 혈관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흡연자들이 진짜 걱정하는 폐암, 기관지 천식, COPD라 그래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담배 잎사귀를 태울 때 니코틴과 함께 들어오는 먼지, 연기죠. 그 연기 가루들, 그것들이 폐에 쌓여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총칭해서 우리가 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그걸 조금 구분해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정말 못 끊는 사람들에게는 니코틴만 사용을 해라 라는 정책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의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COPD라고 해서 이제 폐질환이죠. 이 셋 중에 아무것도 니코틴이 직접 원인인 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그 뭐가 원인이다? 타르가 원인이다. 타르를 마시고 죽고 싶어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다. 니코틴을 원하는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죠. 요거를 저희도 조금 이제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연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니코틴 자체를 다 끊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 가족의 사랑, 본인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전문가의 도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50%를 넘기 어렵다. 그러면 니코틴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연초를 끊고 니코틴은 조금씩 그냥 써라 라는 정책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책을 사용한 지가 이미 영국 같은 경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끊었는데 니코틴은 못 끊어서 껌을 계속 씹고 있다. 패치를 붙여야 된다. 그럼 그냥 붙이시라는 거예요.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는 암을 일으키진 않아요. 중독은 좀 일으켜요. 그리고 약간 혈관에 안 좋은 혈압을 올리거나 맥박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내가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감당하겠다 그러면 아예 못 끊고 도로 담배 피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게.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니코틴도 끊게 해주고 싶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니코틴 차단제가 있어요. 뇌 중심 부분에 니코틴 수용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흡연을 하면 한 8초면 니코틴이 혈중으로 들어가고 뇌 장벽을 통과하고 그래서 니코틴 수용체가 딱 붙어요. 딱 결합하는 순간 전두엽 앞쪽에서 도파민이 쫙 분비가 돼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약을 먹고 있으면 이 약이 그 니코틴 수용체에 가서 미리 가서 딱 붙어 있어요.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약을 먹은 상태로 흡연을 하면 니코틴이 가서 붙어야 되는데 못 붙고 튕겨 나오죠. 담배를 폈는데 튕겨 나오니까 도파민이 잘 안 나오죠. 그러면 담배를 펴도 쾌락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담배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담배 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게 이 약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 약을 금연 클리닉 방문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약값 진료비를 다 전액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깝죠. 상당히 많죠. 일부 나라에서 쓰고 있는 코담배, 입담배 뭐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백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 안에 담배 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물고 있으면 구강 점막을 통해서 니코틴이 흡수되는 스누스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요. 베이핑이라고 하는 그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종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이 안전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분은 주로 이제 담배로 만든 거니까 그 안에 타르도 있고 구강암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스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연초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덜 해로워요. 왜 그러냐면 연초는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타르 연기를 흡입하는 거거든요. 스누스 같은 제품이 정말 재밌는 제품인데 스웨덴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스웨덴은 그래서 연초로 흡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쭉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스누스를 사용하는 사람 비율이 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20여 년 동안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암 발생률을 조사해 보니까 스웨덴이 암 발생이 가장 적은 거예요. 뭐 폐암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이제 보니까 역시 그 연초를 안 피우고 니코틴을 다른 방법으로 섭취를 하니까 폐나 이런 데 들어가는 탈의 줄어드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거는 담배를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거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아니 왜 만들어서 정부에서 이거를 팔면서 금연하라고 또 금연 캠페인하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지금 현재 중독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건 너무 과혹하니까 예를 들면 뭐 2009년 출생자 이후부터는 아예 담배를 못 사게 하겠다 이런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빼고 이야기하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담배 가격을 많이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건 뭐 확실한데요. 특히 이제 그거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살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금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패키지 안에 보면은 그 경고 그림, 그 다음에 뭐 금연 상담 전화번호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저희 금연 운동하는 분들이 노력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하나씩 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확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세수, 세금 수입, 지자체 같은 데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뒤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율을 높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미 검증된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담배 패키지 자체를 아예 그냥 디자인 같은 거 완전히 못하게 하는 민무늬 패키지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담배 판매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편의점에 가면 뒤에 그냥 담배 광고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고 싶게 유혹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이제 못하게 해야 되고, 해외에 조금 나가보신 분들은 일부 나라는 술 판매도 캐비넷 안에 넣고 성인 인증하고만 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담배야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담배야말로 정말 이렇게 전시를 해놓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중독된 일부 흡연자들을 위해서 캐비넷 같은 데 넣어놓고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게 그런 법안을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사실은 방법은 많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돈 문제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지금 물질들이 사실은 다 뒤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다 돈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나 타겟층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중독이라는 게 그 맛을 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 짜릿함을 느끼게 되면 점점 더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중독시키면 평생 고객이 돼서 돈벌이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뭐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걸로 충분히 도파민이 나왔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어떤 자극이 있어야만 도파민 분비가 되고, 도파민 분비가 돼야 인간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큰 쾌락 도구를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흡연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걸 처음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를 죄인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냥 단순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사고라고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비난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기의 특징은 사실은 반항심이거든요. 그래서 흡연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볼 때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가족 내에, 친지들 내에 흡연자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해? 라는 그런 반발감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 행동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미 중독 단계냐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한 단계냐를 보시고, 만약에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면 정말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독 단계로 넘어가면 청소년 흡연만큼 금연이 어려운 계층이 없어요. 실제로 도와줄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약도 잘 못 쓰고요. 니코틴 패치도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대화와, 필요하면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셔야죠. 그래, 이번 기회에 아빠도 끊을 테니까 너도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평상시에 꼭 갖고 싶어 했던 뭔가 보상을 해주면서 담배를 피지 않도록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그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건 사고니까. 근데 이미 중독 단계로 접어들었으면 그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정말 끝없이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이제 인생에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계속 두드리고 지지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족과 본인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와 어른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청소년들이 니코틴의 사고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 접점을 만들어주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학교 주변의 편의점 같은 데서 담배를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에서 일정의 다른 보상을 해주더라도. 그 다음에 사실은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게 방향성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성인들은 전자담배를 절대 못하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전자담배가 담배만큼 해롭다, 더 해롭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아주 쉽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니코틴 액상 같은 거 구할 수 있게 지금 허용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도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근데 전자담배 액상을 너무너무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거를 김장을 담근다고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사면 비싸니까 원액 니코틴을 사고 필요한 몇 가지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희석해서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을 만들어서 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원액을 사고 아이들끼리 자기들 네트워크 통해서 판매하고 자기는 또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정제가 되지 않은, 통제받지 않은 그런 니코틴 액이 막 유통이 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하죠. 독극물을 그렇게 판매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꼭 강조하는 게, 금연을 성공한다고 하는 거는 등산과 비슷해요.
근데 높이가 동네 뒷산 정도가 아니고 100명이 그 등산에 도전하면 3명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등산이에요. 에베레스트급 된다고 해도 될까요? 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금연은.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정초되면 했다가 뭐 작심삼일 며칠 만에 또 실패하고 그러면 또 자존감이 떨어져서 다음에 또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등산에 성공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야죠. 좋은 등산화 갖춰 신고 스틱도 들고 필요하면 산소 탱크도 가지고 가고 그러면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오늘 이런 방송을 듣고 내가 담배 한번 끊어볼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니코틴 패치를 보건소에서 받든지 금연 클리닉에 와서 약을 처방받든지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날 도와달라, 내 스트레스 받을 때 날 좀 잘 위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담배 피러 나갈 때 나를 데리고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성공만 하면 정말 당신이 하는 그 어떤 건강 행동보다도 몸에 좋은 선물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